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LG생활건강이 일본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연달아 브랜드숍을 열고 현지 뷰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합니다. 먼저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Q10에 공식 숍을 오픈했는데요. 한국에서 사랑받는 숨 37도, 빌리프 등 화장품 브랜드는 물론 유시몰, 실크테라피와 같은 생활용품 브랜드에서 다양한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자녹스, 더페이스샵, 페리오 등의 브랜드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인데요. 또 공식 숍 오픈을 기념해서 모든 제품에 대해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본 소비자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LG생건은 Q10에 이어 아마존 재팬에도 진출합니다. 지난 2012년 일본 화장품 업체 긴자 스테파니 코스메틱스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일본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죠. 이듬해 12월 숨 37도가 일본 대형 백화점 다이마루 교토점에 입점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LG생건은 왜 이 같은 변화를 꾀했을까요?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하락한 실적 반등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LG생활건강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약 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약 7천억 원대로 44.9% 감소했어요. LG생활건강은 작년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국 시황 악화와 그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4분기까지 이어지며 중국 수요에 민감한 뷰티 사업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실적 부진을 겪는 LG생건,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또 앞으로 중국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4.5%가 나오면서 예측보다 높게 나왔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연내 타겟으로 하는 5%대의 성장률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경제 성장률이 소비에 의한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비가 5.8% 이상 늘어남으로써 경제 성장률 증가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재정 정책을 넓힌다는 등 내수가 생각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수가 더 빨리 늘어나야 이제 산업 생산, 투자가 촉진되고 고용이 촉진되면서 경제가 원활한 상태로 갈 텐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이런 위드 코로나 혹은 리오프닝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산업 생산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한 3.0%이면서 아직까지 산업 부분의 효과, 내수가 증진된 것이 아직 임팩트 있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산업 생산 증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중국이 소비 위주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의 산업 구조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의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수출함으로써 경제 성장률 혹은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내수가 빨리 안 늘어나면 남에 따라서 산업 생산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투자도 돼야 되고 투자 고용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IT 부분들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입장으로서는 아마 혜택이 제한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예측했던 항저하고의 이런 전망 역시 약간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암. 이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누구라도 또 언제라도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암이죠. 그런데 암 진단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GC 녹십자 자회사 GC지놈이 미국 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인 AACR에서 AI 기반 암 조기 진단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행사에서 게놈 효소 메틸 시퀀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암과 유방암 등 7대 암 발병 유무를 검사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했는데요. 연구진은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유전체 전반의 염색질 패턴, 돌연변이 시그니처 등 유전체 특징을 통합해 암 검출 성능을 향상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 GC지놈은 암 조기 진단 기술력을 강조해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이 AACR은 미국 임상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이 GC지놈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GC지놈이 암 조기 진단도 도움을 주고 기술력도 전 세계에 알려주길 기대해봅니다.
삼성화재가 영국 로이즈 손해보험사 캐노피우스와 함께 북미보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캐노피우스는 삼성화재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개인 법인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어요. 이번 계약에 따라 캐노피우스는 삼성화재의 공인증서를 기반으로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캐노피우스는 올해 삼성화재와 함께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데이비스 CEO는 지난 2월 삼성화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브로커와 고객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화재는 국내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현지 기업에 투자하거나 제휴하는 인오가닉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삼성화재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싫어하는 공매도 이야기입니다. 한국거래소로 가볼게요. 이번 달 들어서 어제까지인데요. 보면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이 4일에 보니까 1조 4천억 원이나 공매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거를 평균을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 평균을 내봤더니 6,276억 원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1월부터 3월까지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2001년에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에만 들어왔냐? 코스닥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 달 들어서 이만큼이 들어왔는데요. 평균을 내봤더니 하루 평균 3,548억 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역대 최다 기록이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이 2,887억 원이었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공매도,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공매도에 대한 일종의 해명 내지는 변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변호할 거냐? 일단은 논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바로 보이죠? 주가와 공매도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논문은 재미없으니까 결론부터 보죠. 시장 전체 차원이나 개별 종목 차원 모두에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한 특이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매도가 들어오면 주가가 하락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공매도가 들어온 시점은 주가가 과대평가돼서 앞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게 공매도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매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주식시장에 이렇게 거품이 끼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공매도 거래 대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공매도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거예요. 개인들이 딱 봐도 거래량이 엄청 적죠. 기관과 외국인만 참여하는 시장이라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공매도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기관과 외국인이 앞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리포트도 재미없으니까 결론만 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2650선 내외에서 어떤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 숨고르게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단기에 제법 올렸고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양쪽 다 2차 전지 같은 특정 종목에 투자가 쏠리면서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버슈팅 국면에 있으니까 2차 전지에 조정이 들어가면 전반적인 코스피와 코스닥도 모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준의 긴축 종료를 너무 과대하게 반영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지금 공매도만 봐도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시점은 무리해서 투자에 들어올 그런 시점은 아니라는 점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